혹시 스마트 컨트랙트, 그냥 블록체인 위에 돌아가는 코드 정도로 생각하셨나요? 오늘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이건 그냥 명령어가 아니에요. 수백만 개가 막 서로 얽히고 설켜서 누구도 예측 못하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그 거대한 유기차 같은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 살아있는 네트워크의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맞아요. 이건 그냥 0과 1로 된 무생물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막 자라나고, 어떨 땐 돌연변이도 일으키고, 또 외부 충격엔 되게 약하기도 하고, 뭐랄까, 디지털 DNA를 가진 새로운 생명체라고 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데 아주 딱 맞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복잡계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이 서로 연결된 시스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각 부분만 봐서는 전체가 어떻게 움직일지 절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모든 건 연결성에서 시작해요. 이 연결이 모여서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창발성, 그러니까 혁신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바로 그 연결 때문에 단 하나의 실수가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취약성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코드 덩어리가 어떻게 하나의 살아있는 네트워크가 됐을까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 그 규모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규모부터가 정말 압도적이에요. 2025년이 되면요. 활발하게 움직이는 스마트 컨트랙트 수가 자그마치 230만 개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230만 명의 시민이 각자 자기 뜻대로 24시간 내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거대한 디지털 도시가 하나 생겨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이 거대한 디지털 도시는 대체 뭘로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도시의 핵심 인프라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 작동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디지털 도시의 인프라 한번 같이 볼까요? 저기 위성 안테나처럼 생긴 거, 저게 바로 오라클인데요.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도시 안으로 가져오는 정보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다리랑 기차 같은 것들, 이게 바로 레이어 2입니다. 서울 옆에 분당이나 일산 같은 신도시가 교통량을 분산시켜 주잖아요. 딱 그런 역할이에요. 전체 거래의 45%를 처리해 주죠. 다른 도시랑 연결된 저 다리는 다른 블록체인이랑 데이터를 주고받는 크로스체인 브릿지고요. 그리고 도시 한가운데 저 둥근 건물, 저기가 바로 이 도시의 규칙을 정하는 시회, 바로 DAO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 도시의 보이지 않는 설계도, 그러니까 연결망 지도를 한번 들여다보죠. 이 지도를 분석하면서 연구자들이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이 네트워크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쓰는 소셜미디어에 몇몇 슈퍼 인플루언서가 있듯이 이 생태계에도 모든 연결이 집중되는 몇몇 슈퍼스타, 이걸 허브라고 부르는데 그런 존재들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허브는 딱 3개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토큰 교환이 일어나는 중앙역 같은 유니스왑 라우터. 두 번째는 거의 모든 금융 프로토콜에서 달러처럼 쓰이는 디지털 기축통화 WSH.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백 개 앱의 실시간 정보를 공급하는 공식 뉴스 채널 같은 체인링크 오라클입니다. 자, 그리고 진짜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전체 네트워크에서 오가는 데이터의 무려 45%가 방금 말씀드린 딱 3개의 허브를 거쳐간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효율적이라는 뜻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 셋 중 심장 하나만 멈춰도 생태계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네트워크는요, 무서울 정도로 촘촘하게 얽혀 있어요. 아무 컨트랙트나 2개를 딱 찍어서 연결해보면 평균적으로 단 3.7단계만에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좁은 세상인 거죠. 이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치명적인 바이러스 역시 순식간에 생태계 전체로 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촘촘하고 또 특정 허브에 집중된 구조가 과연 어떤 현실을 만들어냈을까요? 이제부터 이 눈부신 혁신의 뒷면에 숨어있는 탐욕과 결함들, 그러니까 이 생태계의 진짜 민낯을 한번 마주해볼 시간입니다. 이 생태계는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경제예요. 여기 도넛 차트 보시면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가 38%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 뒤를 이어서 NFT 마켓, 인프라, 게임 같은 분야들이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혁신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따라오기 마련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이어주는 웜홀이라는 다리 기술은 정말 대단한 혁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연결 지점에 있던 아주 작은 균열 하나가 결국 3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4천억 원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버리는 끔찍한 재앙을 낳고 말았어요. 연결이 곧 혁신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된 순간이었죠. 그러면 이 도시의 중요한 결정들은 과연 민주적으로 이루어질까요? 모두가 꿈꾸는 그 탈중앙화된 의사결정, 과연 현실일까요? 이 그림이 그 차가운 현실을 딱 보여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투표권이 소수의 거대 자본가, 이른바 고래들한테 완전히 집중되어 있어요. 결국 입으로는 탈중앙화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몇몇 고래들의 결정이 전체 시스템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그런 중앙화의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생태계에는 또 사용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뜯기는 숨겨진 세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샌드위치 공격이라는 건데요. 자, 과정을 한번 보시죠. 1단계, 여러분이 어떤 토큰을 사려고 주문을 넣습니다. 2단계, 이걸 지켜보던 봇이 여러분의 주문 바로 앞에 자기 주문을 싹 끼워 넣어요. 3단계, 그러면 여러분은 원래 사려던 것보다 더 비싼 가격의 토큰을 사게 됩니다. 마지막 4단계, 봇은 가격이 오른 그 토큰을 바로 팔아서 차익을 챙기는 거죠. 이건 뭐 눈 뜨고 코 베이는 디지털 소매치기에나 다름없는 겁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뺏기는 숨은 세금의 규모,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2024년 단 한 해에만 무려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6천억 원이 사용자들 주머니에서 이런 공격자들한테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생태계 전체의 믿음을 뿌리부터 흔드는 아주 심각한 암세포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태계는 이 모든 위협들을 이겨내고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이 디지털 유기체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면역 체계를 만들어내면서 지금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그 치열한 진화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왼쪽의 옵티미스틱 롤업은 좀 낙관적인 방식이에요. 일단 믿어줄게. 근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따지자. 이런 성선설에 가깝고요. 반면에 오른쪽 ZK 롤업은 애초에 수학적으로 거짓말이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부터 해. 라는 성악설에 가깝습니다. 말하자면 신뢰냐 아니면 증명이냐의 대결인 거죠. 특히 이 JK 롤업의 잠재력은 정말 대단한데요.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는 이 기술 하나만으로도 시스템 전체에 퍼지는 감염 위험을 무려 70%나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말 그대로 생태계의 면역력을 그냥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진화가 기술적인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유럽연합이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것처럼 외부에서 규칙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코드에 결함이 없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해내는 형식 검증 같은 내부 방어 기술도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과 제도가 함께 성숙해지면서 생태계를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하고 복잡한 디지털 생명체는 과연 스스로 진화하면서 탈중앙화라는 그 원대한 약속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자기 자신의 그 엄청난 복잡성에 스스로 발목을 잡히고 말까요? 그 미래는 아직 그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